2월 4주차 씹어먹는 영화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킹스맨2에 관한 캐스팅 소식을 전합니다. 울버린 3편의 예상 등급에 대해 말합니다. 스폰 리메이크의 각본이 완성되었습니다. 원앙소리 이충렬 감독이 극영화 매미소리로 돌아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세이주입니다. 안녕하세요, MC 한세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나입니다. 매너가 사람을 만든다며 15년 2월 국내에 개봉해서 위풍당당 행진곡을 널리 퍼뜨렸던 킹스맨의 속편에 대한 캐스팅이 알려졌습니다. 줄리안 무어가 킹스맨2의 악역으로 출연할 수 있다고 말했고요. 영화 속 배경은 1편은 런던이었지만 2편은 미국으로 옮겨져서 촬영될 예정입니다. 테런 에거트는 복귀하지만 콜린 퍼슬은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킹스맨2는 1편과 마찬가지로 매튜본의 지휘 아래 오는 여름부터 촬영을 시작하며 17년 6월에 개봉 예정입니다. 쿠니퍼스는 안 돌아오는군요. 네. 이번에 뭐 같이 안 한다고. 주인공이 안 돌아오면 어떡해? 주인공은 죽었어요? 테런 에거튼인데. 세대 교체가 되는 거죠? 아 그래요? 네. 테런 원래 에거튼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아닌 것 같던데? 누가 봐도 콜린 퍼스가 주인공처럼 보이지만 시나리오를 뜯어보면 테런 에거튼이 주인공이죠. 그러네요. 이제 킹스맨으로 거듭났으니까 네. 그의 네. 활약을 보여주는 건가요?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진짜로 매튜본 감독이 이 영화를 연출을 한다면은 이 감독이 첫 번째로 찍는 후속작 영화거든요. 무조건 1편만 찍고 후속작을 그래요? 안 했었어요. 아, 키게스도 그랬고 다 그랬는데 이번이 만약에 이걸 한다고 하면은 자기가 만들었던 영화를 처음으로 후속작을 자기가 찍게 그럼 되는 건데 KS2는 다른 감독이었어요? 다른 감독이 있어요. 제작만 하시고 아, 그래서 그렇게 달랐구나 뭔가. 완전 다른 영화죠. 다른 영화예요. 예, 네. 그러게요. 정말. 근데 그래서 이거는 그랬구나. 이거는 과연 어떻게 이게 될지. 이렇게 뜯어보면은 그런 일들이 많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청취하시는 여러분들도 그렇겠지만 저도 정말 음. 이 방송하면서 재밌는 것 같아요. 제가 어떤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하면 제가 항상 이렇게 조언 같은 걸 하는 게 뭐였냐면요. 무슨 제작진이 이 영화를 만들었다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네. 무슨 제작진이 만들었다. 속지 말라고. 그 감독이 만들었으면 그렇게 믿어도 되는데 제작진이란 거라고 하면 네. 뭐 연출팀이 아닌 음. 이렇게 뭐 그립팀이라든가 아니면 촬영팀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잖아요. 조명팀. 그나마 촬영은 다행인데 뭐 밥차 팀 이런 거 보면 지금 그 팀이 팀이야. 제가 촬영팀에 속지 말라고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렇게 같은 감독이 툴을 만들었을 것 같은데도 아닌 경우가 작품들이 많죠. 많네요. 네. 그래서 이제 최초로 이제 2까지 찍는 영화가 됐네요. 네, 그렇게 될 것 같은데 정확히는 모르겠네요. 아, 확정은 아닌 거예요? 확정이라고 하는데 전 의심스러워서요. 이 감독이 과연 2를 찍을까 의심스러워서. 네. 아니면 제가 물론 이분 작품들이 다 본인한테 애착이 좀 있겠지만 네. 킹스맨은 그 특유의 재치가 있어서 좀 애착이 갔을 것 같아요. 다 찍고 나서도. 근데 키게스도 상당히 B급 영화 냄새가 많이 나는 좋아하는 그런 장르인데 과감히 포기하셨단 말이죠. 키게스는 근데 이거 아닐까요? 키게스는 네. 그 우리 여주인공이 네. 쑥쑥 자라서. 네, 2 찍을 때쯤 좀 자랐을 테니까 안 될 것 같아서 포기하지 않았을까요? 그런 예상도 했을 수도 있어요. 이 감독님이. 너무 모르겠네. 자세한 얘기는. 좀 네. 아기 때 그 모습이 없어지면 근데 이게 의미가 없어진다라는 생각을. 키게스도 원작이 만화거든요. 네. 근데 네. 원작 만화에 뒷얘기가 좀 있어요. 네. 근데 그거를 만약에 1을 찍고 나서 바로 키게스 2를 찍는다고 했으면은 그렇죠. 바로 찍었으면 성장이 별로 안 된 상태에서 찍을 수 그렇죠. 있었을 텐데 그거를 안 찍고 찰필 미루다가 몇 년 지나서 다른 감독이 찍었잖아요. 그러면 이런 걸 수도 있어요. 좀 실증을 빨리 느끼는 분일 수도 있죠. 그렇죠. 그래서 네. 저는 의심스럽다는 얘기예요. 이분은 한 번 그러네요. 먹어보고 다시 안 먹는 감독인데 과연 또 먹으려고 할지. 음, 시나리오가 엄청나게 좋은 게 나왔다고 하면은 모르겠는데 그러네요. 과연 왜 그런 건가? 근데 사실은 원의 내용을 봤을 때는 음. 2가 좀 뻔하게 흘러갈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그죠. 이 감독은 안 한다는 얘기였는데 대부분은 네. 그 뭐 킹스맨2는 좀 색다르게 지금 진행이 될 수 있다고 봐도 되는 건가요? 그걸 모르겠으니까 제가 이거 의심스럽다. 혹시 주인공이 악역으로 변신하는 거 아닐까요? 뭐 그거는 더 이상 알 수 있는 건 없는 것 같으니까. 아도왕의 예. 이야기니까 그건 네. 모르겠는데. 어쨌든 볼 겁니다. 네, 저도요.
앞선 뉴스에서 말한 킹스맨과 이번 영화 씹어먹기 52회 데드풀의 성공 이후 R등급 영화에 대해 고무된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중 울버린 제작진이 있는 게 확실시되었습니다. 폭스가 세 번째 단독 영화이자 휴잭맨의 마지막 울버린이 될 수 있는 울버린 3편을 R등급으로 만들 생각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그동안 찌르기 공격밖에 못하던 울버린이 사지절단이나 사지절단을 당하는 그리고 몸을 반으로 가르는 등의 연출을 볼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전작에 이어서 제임스 맨골드가 연출을 맡고 그린 랜턴과 블레이드 러너 2의 각본가인 마이클 그린이 각본을 맡습니다. 그러게요. 제가 정말 이 울버린을 보면서 네. 마냥 안타까웠던 게 네, 보통 이렇게 철문 같은 거는 찢어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사람을 찢는 거는 한 번도 못 봤어요. 사람은 그쵸. 찌르죠. 찌르기만 해. 그 왜 킹스맨에서도 발에 칼 달린 여자가 이렇게 반으로 갈잖아요. 맞아요. 그런 것도 이제 가능하겠네요. 그러면. 그렇죠. R등급으로 나온다면 그건 다 충분히 가능하죠. R등급이면. 뭐 울버린 같은 경우는 힐링 팩터라는 능력이 있어서 팔다리가 잘려도 재생이 되거든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실제로 자를 수도 있지만 잘림을 당해도 상관이 없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거를 그동안 안 썼는데 이제 이번에는 마지막을 데미를 화려하게 장식을 하면서 피 튀기는 그동안 영상을 보여주지 않을까? 잘린 적이 없었나요? 없죠. 없죠. 네. 찔린 적은 있죠. 뭐 쇠파이프에 찔리고 이런 적은 네. 있어도. 그 아이언 칼만 잘렸었나?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손목이 나간다거나 뭐 이런 건 없었다는 거죠. 전혀 없었죠. 네네네. 예. 그 좀 궁금하긴 하네요. 손목이 나가게 되면 손이 자라면서 다시 그 아이언 칼이 나오나요? 그러게요. 그렇죠. 칼은 나오죠. 사실은 칼도 재생이 되나요? 그게 음. 아만티움이라는 그 아만티움. 금속인데 그거를 뼈에다가 심은 거거든요. 그래서 네. 뼈가 그 아만티움으로 변화된 거예요. 변화된 뼈 거죠. 조직 네. 같은 거예요? 네, 뼈 조직이 돼버렸어요. 네네. 그럼 다시 자랄 수도 있겠네요. 다시 아니요. 자라요. 근데 자라요. 아니에요. 100%. 아니에요. 지금 네. 그 일본에 갔을 편 있죠. 그때 잘려가지고 그때 잘렸을 막- 때 다시 저 뼈 같은 게 나왔어요. 네. 네. 재생됐을 때는. 네. 그러니까 금속으로 아마 나오는 금속이 게 아니라. 아니라 뼈가 나왔잖아요. 네. 그때 뺏겼으니까. 그 금속 성분을 예. 아 그랬나? 그때는 뺏겨서 그런 거였고. 어쨌든 정확히 모르겠지만 예. 엑스맨의 음. 팬들은 음. 나이가 많이 먹었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봐야죠. 그렇게 뵀을 때 보면 R등급이어도 충분히 극장 관객 몰입은 가능하다. 그렇죠. R등급이어야지 더 많이 들 것 같아요. 오히려 저는. 더 많이 들지 오히려. 않을까요? 예, 예. 이번에 데드풀 그런 것처럼. 미성년자 엑스맨 팬들이 많을까요? 글쎄요. 많겠지만 우리나라는 확실히 많지는 않을 거고요. 우리나라 많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 다 성인이 됐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 사이에. 그래서 뭐 충분히 가능성 있는 선택일 수도 있겠네요. 지금 네. 이 선택이. 지금 울버린이 이게 마지막으로 남아 있는 계약권인 거죠? 네, 맞아요. 예. 울버린으로서는 마지막. 뭐 미래에 아놀드처럼 CG로 다시 나올 수도 있어요. 아마 여기서 울버린 죽을 것 같아요. 원작에서 죽은 내용이 있거든요. 아 맞아요. 네. 그래서 아마 여기서 죽지 않을까. 장렬하게. 네. 그게 날 수도 있어요. 네, 울버린. 근데 뭐 음. 미래에는 또 이 영화판의 돈의 흐름 때문에 다시 살려낼 수도 있어요. 배우를 바꾸겠죠. 네. 배우를 바꾸던가 아니면 다시 리부트하던가. 97년 개봉한 영화 스폰을 기억하십니까? 마이클 제이 화이트라는 배우가 나온 스폰은 대박까지는 아니었어도 그럭저럭 흥행을 했으나 후속편이 제작되지 못하고 있다가 팬들의 염원에 의해서 리메이크 소식이 나왔었습니다. 그 후 무려 7년 만에 리메이크 각본이 토드 맥팔레인에 의해서 완성되었음을 알려졌습니다. 현재 헐리우드 제작사를 찾는 중이며 앞에 소개한 영화처럼 R등급으로 그것도 하드한 R등급으로 만들 예정이며 기존의 슈퍼히어로나 액션 영화 장르가 아닌 호러 서스펜스와 초자연적인 영화로 만들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아마 현실적인 영화를 만들 때 그 중에 초자연적이고 비현실적인 요소가 많이 섞여 있는 공포 영화 형태가 될 것 같습니다. 그 스폰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이것도 원작이 만화고요. 네. 이 마이클 제이 화이트라는 남자가 북한에 가서 뭔가 공작을 하다가 죽어요. 네. 그리고 나서 지옥이 떨어지는데 지옥에서 이제 이 사람을 비밀 병기 같은 환생하나요? 거로 만들어서 살려내거든요. 근데 그 뒤에 얘가 이제 자기가 지옥에서? 악당이 되어야 되는데 자기가 원래 하던 그 인품이 있는지라 악당이 안 되고 역으로 그 악마들을 처단하는 악마들을 처단하는 예, 악마의 전사가 돼서 악마를 처단하는 그런 캐릭터예요. 그래서 어. 그린 랜턴처럼 상상하는 대로 모든 거를 무기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원천은 망토고요. 망토로 뭐 탱크를 만들 수도 있고 뭐 하늘을 날 수도 있고. 이 현실계가 아니라 이게 뭐 지옥과 그
현실을 왔다 갔다 하는 약간 그런 예. 건가요? 이게 97년에 개봉한 영화 스폰이 있는데 이거 지금 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네. 상상이 되게 보고 잘 싶어요. 표현됐거든요. 근데 이제 그 당시 12세 관람가를 받았던 것 같은데 그래서 사람들이 많은 얘기했었죠. 전체 그래서- 관람가를 노리고 다 만들었으니까요. 그동안.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근데- 보기에 좀 좋은 영화로 했었는데 이제 예. 원작 만화에 좀 더 가깝게 그쵸. 좀 더 예. 잔인하게 하드한 예, 예, R이다. 예. 예, 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매튜변의 킹스맨 이후로 사람들이 R등급 영화에 대한 이런 욕구들이 많이 늘어나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그런 것 그것도 같아요. 있는 제가 것 봐도. 같아요. 네. 그리고 일단은 지금 계속 영화를 통해서 네. 그런 화면들을 접하잖아요. 예. 그러면서 저도 약간 네. 예전에는 그 막 피 튀기고 찌르고 이러는 거 되게 싫어했었는데 예. 아, 좀 약간 통쾌하다 이런 어. 느낌이 드는 경향이 있거든요. 어. 사실 오늘도 이따 얘기를 하려고 하기는 했었는데 예. 뭔가 새로운 거를 접하고 나서 거기에 빠져들어가는 것도 있고 그리고 점점 더 하드한 거를 좀 약간 갈구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어요. 좀 더 자극적을 찾는 거죠. 네, 그러니까 액션이 화려해지긴 했는데 네. 통쾌하지가 않아요. 뭔가 네. 뭔가 화려한데 애들이 볼 때나 화려할 느낌이야. 화려하긴 한데 뭔가 좀 참아야 돼. 나는 뭔가, 착한 사람이니까. 뭔가 완벽하지 않아. 그렇죠. 근데 그게 약간 풀리고 있는 예, 것 같아요. 예, 예. 킹스맨 이후에. 네. 네. 2008년 개봉한 다큐멘터리 원앙소리는 인기 없는 장르임에도 불구하고 300만에 가까운 관객을 동원하며 당시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이 영화의 연출을 맡았던 이충렬 감독이 극영화로 돌아옵니다. 제목은 매미소리로 전라남도 진도 지방에서 전승되던 상여놀이를 하는 다시 레기꾼으로 살며 무형문화재 전수자가 되고자 외길 인생을 고집하는 아버지 덕배와 딸 수남 이야기를 그렸다고 합니다. 아버지 덕배 역에는 안성기 씨가 출연을 하고요. 딸 수남 역에는 이정현 씨가 출연을 확정지은 상태입니다. 아. 매미소리는 오는 6월 촬영을 시작합니다. 그래도 소리로 했는데 또 소리는 좀 다큐는 아니고 좀 이거는 그렇다. 그럼 그냥 극영화요. 극영화네요. 예. 매미소리라고 하길래 저는 그건 줄 알았어요. 본격 곤충 다큐 영화 해가지고 그러니까요. 땅속에 지금 숨어있는 사실- 매미의 네. 인터뷰를 시작하면서 오낭 소리는 정말 다큐잖아요. 그렇죠. 다큐죠. 약간 살짝. 뭔가 연출이 좀 있긴 한데 그래도 다큐죠. 어쨌든 이정현 씨 캐스팅은 나온다고 좋네요. 하니까. 네. 예. 이정현 씨가 이상한 나라 앨리스인가 그 뭐지? 네. 성실한 나라. 성실한 나라 앨리스에서도 이름이 수남이었거든요. 네. 여기서도 수남이에요. 그러네요. 오. 그러면 그쪽 감독님한테 돈 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수남이라는 이름을 그럼 장명소에 아니 던져야 근데 되나? 그 성실한 나라 앨리스도 네. 재능 기부 형식의 뭔가 특별히 받지 않고 그때 근데 작업했다라고 무료로 들었었어요. 나왔다고. 네. 심지어 또, 무료도뿐만 아니라 도시락까지 사다 줬다고 예, 예, 투자사죠. 얘기가 많았죠. 네. 근데 이제 이번 영화도 사실 그렇게 막 상업 영화 같이 보이지는 않는데 이정현 씨 상업 영화를 상업 꿈꾸는데 가요? 상업 영화 관을 얼마큼 잡을지가 네. 잡을지가 문제인 거죠. 그렇죠. 어쨌든 완전 상업 왜냐면 그 성실한 나라 앨리스 같은 경우에는 그 무슨 학교 뭐 네. 이렇게 네. 졸업하면서 네. 같이 한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거를 이제 돈을 많이 안 들인 영화 뭐라 그러죠? 그런 영화라고 저예산 보는 건데 영화? 저예산 영화라고 보는 건데 이 영화는 사실 이미 성공한 감독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상업 영화 극 영화라고 볼 수 있죠. 네. 네. 그렇기는 한데 어쨌거나 배우가 정말 본인의 이제 주관을 뚜렷하게 가지고 네. 영화를 선택하는 것 같아서 그건 참 보기 좋네요. 그러게요. 네, 이번 주 씹어먹는 영화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는 더 알찬 소식과 재밌는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네, 영화 씹어먹기도 이어서 들어주세요. 네 오늘은 안나 씨가 했네.